오늘도 4월 8일 방송을 열었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이 되게 어트랙티브 하죠. 매력적이죠. 작업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이게 아닌가? 이게 왜 공유가 안 됐니? 아, 이거 아니다. 요거다. 사실 주식시장이 100%가 다 작업이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뭐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써가지고 목표가라는 걸 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렇죠? 뭐 목표가라는 것도 이거 사실 그 주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적정 주가라는 게 있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아유,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고 목표 가격이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목표 가격에 주목을 합니다. 뭐 이렇게 삼성전자 목표가 뭐 6만원 뭐 이런 거, 뭐 셀트리온 목표가 뭐 35만원 이런 걸 주목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명제를 좀 드리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와. 요즘 같은 좋은 장에 방송 잘 들으시면 다 노다지 돈이에요. 제가 매번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제 수익률 인증샷을 올려드릴 텐데, 저는 분명히 연초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짧게 보면 한 3년에서 5년, 크게 보면 한 10년치를 다 벌어버리겠다는 작정으로 풀베팅을 해요. 풀베팅을 한다는 건 얼마나 큰,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데,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풀베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시장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도 이게 감이 안 잡히시면 안 돼요. 내가 뭐 4배짜리, 10배짜리, 뭐 10배짜리 뭐 이런 거 다 풀베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밸런스 조절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한 달에 100이 있으면 뭐 20에서 30을 생활비를 쓰고 수입에, 그리고 뭐 한 30에서 뭐 한 50을 저축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뭐 한 20에서 30을 계속 투자 상품으로 넣는다면,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넣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월 수입이 100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수입이 100이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요. 평상시에는 한 20-30%는 이제 뭐 생활 자금으로 쓰고 30에서 50 정도를 저축으로 하고, 저축을 뭐 이자가 좋아서 저축하는 건 아니죠. 그냥 넣어두는 거죠. 예. 그리고 한 20에서 30 정도를 투자 상품에 집어넣어요. 근데 올해 같은 장은 확 줄여버리죠. 이걸 줄여버리고 이거를 한 30에서 50% 늘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다 곱하기 레버리지를 사용해버리죠. 예. 근데 올해는 그런 장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예. 작년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 뭐죠? 그러니까 2018년도 장이 뭐였는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가 금리 인상이었죠. 하나가 무역 협상이에요.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립니다만은 지난해 2018년도 2월달, 6월달, 10월달에 개작살이 난 거죠. 지수가 마이너스 10% 하락하는, 네, 이런 장이 난 거죠. 근데 올해는 왜 그러면 좋게 보십니까? 뻔하잖아요. 이 두 가지 재료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근데 금리는 이제 안 올린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인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시장에 금리 인하만큼 강한 재료는 없어요. 네, 주가는 금리의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와 금리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러죠. 이거를 이제 조금 경제 용어로 그냥 우리 역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리와 주가가 역의 상관관계에 있어요.
금리와 저가가 여기에 상관관계에 있는데 금리를 안 올린단 말은 동결 또는 인하란 말은 0 또는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이 좋을 밖에 없죠. 그죠? 그 반대로 생각해. 두 번째 재료가 있어요. 작년도 장을 눌렀던 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과거를 많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주식을 할 때 너무 많이 기억력이 너무 좋아도 피곤해요. 그냥 한 조금씩만 기억을 하면 돼. 아, 지난달에 어떤 장이었지? 뭐 어제는 어떤 장이었지? 이 정도는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작년은 어떤 장이었지? 작년은 제가 정리를 해주네. 금리 인상하고 두 가지 재료가 장을 눌렀던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리는 지금 동결한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제가 농담 아니에요. 키움증권과 제가 같이 제휴를 해서 키움증권 재연해가지고 글로벌 썰전이라는 팟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톡방에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하트라도 눌러드리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걸 하냐면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예? 데니언이라는 분이 이게 그래도 국내 증권사 글로벌 주식 팀장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엄청나게 배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되게 마치 그 방송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엄청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발이 넓혀졌어요. 시장을 보는 뷰가 눈이 막. 여러분들이 함께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으로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ETF를 여러분들 VIP 방에는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물론 제가 직접 리딩은 안 했지만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혼자 매매를 했지만은 뭐 크진 않았어요. 한 10% 정도 먹고 나왔는데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방송을 하는 거는 저거 뭐 한국경제도 방송을 나가고 합니다만은 그 한국경제 나가는 거는 그냥 시장의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팟빵 애플에서 하는 게 팟캐스트고 국내에서 하는 게 팟빵이죠. 예, 그 글로벌 썰전을 좀 잘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개념 정리하는데 그래 보시고 자, 금리는 이제 동결 또는 인하란 분위기란 말이에요. 주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우상향에 대한 마인드를 딱 그리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장에 이거 못 먹어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VIP 방에서 코스닥 상승에 베팅한 게 233740입니다. 지수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3%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근데 ETF는 아까 처음에 말한 풀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3%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제가 무료방에 던졌던 작업하는 차트필드 이런 거는 내 자선에 비해 여러분들이 풀 베팅 절대 못 질러요. 예? 제가 딱 100% 먹은 주식이 있습니다. 위비커스 홀딩스. 이것도 긴가민가 해서 풀 베팅까지 못 질렀어요. 지난해 12월 27일 정도에 베팅을 하는데 못 질러요. 생각보다. 근데 ETF 같은 거는 지수이기 때문에 딱 이게 보인다 싶을 때는 지를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 10종목을 샀어요. 10종목을 사가지고 10% 사가지고 뭐 50% 먹으나 그래봤자 내 전체 자산은 5% 증가합니다. 그쵸? 1억 50만원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30%를 사요. 그래서 5%를 먹으면 이거 1.5% 올라가는구나. 뭐 어쨌든 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상향의 뿔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진 않겠죠. 왜? 파동이란 게 있으니까. N자 파동이란 게 있잖아요. 누르는 재료가 뭐예요? 그럼 장을 누르는 재료. 가다 말다. 그건 바로 실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경기 둔화라는 변수가 있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죠? 그리고 이제 무역 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게 아니니까 이 타결이 과연 뭔가에 대한 노이즈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눌러주는 건데 결정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게 생각해야 돼.
왜 그러면은 경기 둔화를 말을 하겠어요? IMF든 OECD든 한국은행이든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무역 분쟁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가면 아시겠습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청취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한 걸 감안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는데 무역 분쟁이 쉽게 말씀 뭐 하는 거예요? 관세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관세.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우리가 미국산 밀가루 쌀을 수입할 때 밀을 수입할 때 거기에다가 관세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관세 붙이면 뭐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관세만큼 세금이 붙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수출입이 둔화되죠. 안 팔리니까 많이 팔 수도 없고 가격이 비싸가지고 수입도 안 합니다. 그러면 뭐죠? 성장이 멈추는 거죠. 성장이 멈춰요. 근데 그럼 만약 이거를 타결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기존에 지금 관세를 지금 10% 때리고 있잖아요. 요거 인하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뭐죠? 무역 수지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증가하죠. 그럼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죠. 근데 그럼 만약에 1분기 실적은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8일인데 뭐 이번 주에 이제 뭐 JP 모건이나 다 실적 발표합니다. 웰스파고나.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했죠. 그럼 1분기 실적이 좋겠습니까? 지금 당연히 안 좋게 나오죠. 당연히 안 좋게 나와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좋게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있었으니까 계속적으로 무역 문제 이슈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난해 동안 기업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모든 부담을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S-오일의 국제 유가가 배럴당 63불까지 왔습니다. 예? 저는 65불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보는데, 그런데 잘 보시면 대표적인 정유 S-오일의 주가를 보세요. 뭡니까 이게? 일랑 6% 올랐어요. 6%. 그럼 S-오일은 지금 사야 됩니까? 안 사도 돼. 차라리 기다렸다 사요. 93,000원 미만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시가총액 10조짜리 큰 회사예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실적을 보고 작업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정유회사들이 빨리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더럽게 주유소 우리 휘발유 값이나 빨리 올리죠. 못된 놈들. 국제유가 올랐다고. 지금 이제 도로 기름에 주차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휘발유가 이제 분명히 한 달 전까지 1,300원짜리가 꽤 많았는데 이제 1,400원짜리도 보여요. 이미 이제 그 이상 한 데도 있고. 걔들은 또 국제유가 반영합니다. 그럼 정유주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작업을 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전후가 저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요게 다 1, 2%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대형주는 사실 이제 한번 잡아가지고 내가 쭉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한 10% 이상. 왜? 대형주는 베팅을 많이 들어가니까. 그 작업은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뭐냐면, 금리는 일단, 금리 변수는 올해는 그냥 호재로 보면 돼요. 네. 아시겠죠? 금리 변수는 호재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금리를 못 올리는 걸 가지고 경기가 둔화하느니 그런 거 소리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경기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기는 둔화세요. 글로벌 경기는 어쩔 수가 없죠.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안 나니까,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약간 막연한 산업 자체가 IT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과는 아예 다르거든요. IT로 대변됐던 3차 산업혁명과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은 많이 틀리죠. 그죠? 2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자동차죠. 기계. 그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보면서 3차 산업혁명이 나왔죠. 지금의 이제 인터넷 IT가 들어왔죠.
한 1990년대 전후부터.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한 30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지금 현재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되게 약간 보면 너무 약간 막연하고 모호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어요. 텔레비전 광고를 잘 보시면 5G 광고를 하면서 삼성이 어떤 광고를 때리냐면, 그 대학생 한 여자애 2명, 남자애 2명이 리니지를 합니다. 리니지를 하면서 이제는 게임도 스트리밍이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게임도 스트리밍이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미국의 월트 디즈니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아마존까지 전부 다 스트리밍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4차 산업혁명이긴 한데 우리가 볼 때는 잘 와닿진 않아. 어쨌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올해는 작년에 있었던 요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금리 변수는 올해는 뭐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동결을 하거나 인하론이 나오겠구나. 근데 호재인데 한 7대 3의 재료가 포함되겠구나. 7긍 3악인데, 악이라는 것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을 시장은 때로는 경기 둔화로 잠깐씩 해석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7의 힘은 뭐냐 하면은 긍정이에요. 그리고 무역협상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는 사실 4월이 됐던,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또 4월 말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북미 회담이랑 같이 생각하면 돼요. 북미 회담은 그냥 그걸 계속 생각하면 돼요. 분명히 트럼프가 이 하노이 회담에서 Who am I? 갑자기 영어 쓰냐? 난 누군지를 확실히 보여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도 봤어요. 그죠? 김정은이 얼굴이 어렸던 그 표정을 봤단 말이에요. 충분히 봤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무역협상도 결정적으로는 무조건 미국이 원하는 그림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북한은 하늘과 땅 차이죠. 트럼프가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국은 좌지우지 못해. 그 정도가 아니야. 중국은 사실 미국보다 앞에 우위에 있어요.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경제 성장 속도나 뭐 모든 면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처럼 막 하지는 못해. 그럼 이게 호악제를 나누면, 그러니까 악제를 나누면 무역협상에 대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원론적인 거로 다시 들어와요. 근데 호재는 뭐냐 하면 마음대로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마, 제재해.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는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김정은은 당연히 다 안 내놓죠. 체제 보장이나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김정은이 트럼프를 자꾸 쳐다보는 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무역협상은. 그래서 4월 말 타결 이런 건 별로, 제가 볼 때는 4월 말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최대한 끌었으면 좋겠어요. 연말까지. 왜 제가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똑같이 생각 못하면 생각이 짧은 거야. 왜 최대한 끌어주는 게 좋아요? 타결되면 재료가, 간단히 보면 재료가 없잖아.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시장이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끌고 오는데,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연애를 하다가 딱 결혼을 해버렸어. 뭐 좀 표현이 좀 이상한가? 신사람이 떨어지잖아. 예? 신사람이 떨어져. 자, 타결을 했을 경우에도 보통 지표가 살아